할머니 한 분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해진 코트, 낡은 가방, 눌러쓴 모자. 직원들은 그녀를 노숙자처럼 대했고 그녀를 밀어내려 했죠. 손님, 여긴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갑게 내뱉는 직원의 말. 하지만 직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5성급 특급 호텔로 유명한 이곳은 평일에도 로비가 북적였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비즈니스맨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 모두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할머니가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행이 지난 듯한 오래된 낡은 코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신발, 어깨에 맨 가방은 가죽이 벗겨지고 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오래된 털모자를 눌러쓰고 계셨죠.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발을 맞아서인지 어깨와 모자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엔 고객을 맞이하는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옷차림을 본 순간 그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곧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노숙자 아니야?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로비 한쪽에 놓인 가죽 소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 한 명이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저기 좀 이상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어디? 관리자는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CCTV 계속 확인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보고해. 차갑고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 반대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지윤. 28살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이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지윤은 손님을 응대할 때 항상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죠.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지윤이었습니다. 지윤은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예약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지윤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윤 씨, 저기 소파에 앉아 있는 할머니 봤어? 네. 지윤이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노숙자 같은데 계속 여기 앉아 계시네. 그냥 잠깐 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팀장님이 CCTV로 계속 지켜보고 계셔.
뭔가 문제 생기면 경비 부를 것 같아. 지우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 같은데. 그런데 지훈에게는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중견 기업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지훈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직 시댁 어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약혼식도 상견례도 아직이었습니다. 신랑 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예민하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셔. 할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집은 할머니가 실질적인 어른이셔. 할머니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리자. 지우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로비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정체. 그녀는 바로 정현숙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의 큰어른.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을 포함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실소유주였습니다. 정현숙 회장. 겉으로 보기엔 70대 중반의 평범한 할머니 같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피땀 흘려 일하며 사업을 일으켰고 단 한 세대 만에 재벌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만큼 상처도 많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했고 손주들마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 민우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민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회장이 우아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누구든 친절하게 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장을 하자.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정 회장은 일부러 낡은 외투를 걸치고 이곳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며느리감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정 회장은 로비 소파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반응, 손님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하나가 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지훈이인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2명이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다가가자 두 직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왔네. 어떡하지?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방을 하나 잡고 싶은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투숙객이 아니시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정 회장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방을 예약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방이 다 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빈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정 회장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방을 줄 순 없지.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1박에 최소 30만 원 이상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이렇구나. 마음 한편으론 씁쓸했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지훈이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동료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4층에 빈 방 있잖아요. 확인해봐요. 지훈 씨, 왜 그래? 저분은 고객이잖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팀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 제가 책임질게요. 지훈은 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정 회장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은 정 회장을 로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쿠션을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훈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오시느라 추우셨죠? 이거 드세요. 정 회장은 물을 받아들며 지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이. 정 회장은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지훈을 말리려 했습니다. 지훈 씨, 진짜 괜찮겠어? 팀장님한테 걸리면 혼날 텐데. 괜찮아요. 규정 어디에도 손님을 거부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무슨 뜻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료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빈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뒤를 돌아보니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요. 지훈은 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저 손님, 왜 도와주는 거예요? 고객이니까요. 지훈 씨, 우리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저런 손님이 로비에 있으면 다른 VIP 손님들이 불쾌해할 수 있어요. 그건 편견 아닌가요?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훈 씨, 계약직이라는 거 알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일해요. 팀장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저 할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양심? 여기서 양심 운운하지 마요. 회사 규정을 따르라고. 규정 어디에도 손님을 차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사무실을 나와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자. 지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정 회장을 위한 방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4층 스탠다드룸.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지훈이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야? 대리급 직원이 급하게 다가와 지훈의 손을 막았습니다. 예약 진행하는 거예요. 안 돼. 팀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 규정상 문제 없어요. 고객이 원하시면 예약할 수 있어요. 지훈 씨, 정신 차려. 저런 손님 받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무슨 문제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은 돈도 제대로 못 내고 트러블 일으키고 그래. 지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리님, 그건 편견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어요. 편견? 이게 현실이야. 너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호텔 일이 얼마나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인간성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대리급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 팀장님한테 보고할 거야. 너 각오해. 대리급 직원은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잘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서 나온 방 키 카드를 들고 정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방 준비됐어요. 4층 402호실이에요. 정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까 다른 직원분들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정 회장은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정 회장은 키카드를 받아들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사무실로 들어와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각오했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훈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402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지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 마음이 착한 아이야. 하지만 과연 내 손자와 어울릴까?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낡은 외투였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보자. 정 회장은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친절했던 지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들만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데스크에 다가가자 한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손님, 체크아웃이세요? 아니요. 저 혹시 어제 저를 도와주신 직원분 계신가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 지훈 씨요? 그분은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정 회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차갑게 대답하고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로비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혹시 나 때문에? 정 회장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밝혀야겠다. 정 회장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정현숙 회장,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그룹 대표이사. 그리고 그 메모지를 들고 프런트 데스크로 다시 향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 호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웃기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직원들은 정 회장을 비웃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메모지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 하나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현숙 회장? 설마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면 정신이 좀. 직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총지배인에게 연락해 보세요. 정현숙 회장이 로비에 있다고요.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진짜?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한 직원이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죄송합니다만 로비에 계신 손님 한 분이 정현숙 회장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전화 너머로 총지배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정신 나간 사람 상대하지 말고 경비 불러.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총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정 회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총지배인이 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난치지 마시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정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비서에게 전화해 보세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정현숙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기요, 혹시 회장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회장님께서는 현재 현장 시찰 중이십니다.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에 계실 겁니다. 총지배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혹시 회장님을 뵈었나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요.
총지배인은 천천히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할머니가 진짜 정현숙 회장이라는 것을. 총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 회장님? 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 로비에 있던 매니저들 모두가 경직됐습니다. 총지배인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죠. 총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그게 노숙자 취급을 받았어요. 밀어내려 하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죠. 정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총지배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딱 한 명, 단 한 명의 직원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정 회장은 프런트 데스크를 바라봤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직원이요. 그 직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총지배인은 당황했습니다. 그 직원은 대답하세요. 어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을 어겼다고요? 무슨 규정을 어겼습니까? 그게 회장님께 방을 제공한 것이 손님에게 방을 제공하는 게 규정 위반입니까? 총지배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직원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경영진 전원 회의실로 집합시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총지배인은 급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 회장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30분 후 호텔 5층 VIP 회의실. 경영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총지배인, 각 부서 팀장들, 관리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정 회장이 상석에 앉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CCTV 영상 준비됐나? 네, 회장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호텔에 들어서는 장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장면, 프런트에서 거절당하는 장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총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호텔의 현실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직원들은 손님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있어 보이면 극진히 모시죠.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5성급 호텔의 서비스입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이 호텔을 처음 만들 때 다짐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대하겠다고요. 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직원. 그 직원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편견 없이 진심으로요. 정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죠? 프런트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회장님께서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저희가 방을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지훈 씨가 규정을 어기고. 규정을 어겼다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에게 방을 제공하는 게 규정 위반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미지? 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호텔 이미지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가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지훈 씨, 지금 어디 있나? 대기실에 계십니다. 불러오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어제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불려온 거지? 지훈이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왜 여기 계시지? 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 이리 오세요.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날 도와줘서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 회장은 경영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직원을 보세요.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리고 지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혹시 민우를 아나요? 그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민우 오빠를 어떻게? 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민우의 할머니예요.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님이요? 그래요. 정현숙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의 회장이기도 하죠. 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이곳에 오셨는지, 왜 누추한 모습으로 변장하셨는지. 날 시험하신 거구나.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 회장은 지훈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놀랐죠? 미안해요. 하지만 난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는데요? 내 손자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요. 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확인했어요. 당신은 진짜로 착한 사람이에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요? 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당신처럼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경영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젊었을 때 말이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정 회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을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람들은 날 무시했어요. 하지만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재벌이 되고 나니까 같은 사람들이 날 극진히 모셨죠. 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이 변했을 뿐인데.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난 다짐했어요. 내가 만드는 호텔만큼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자고. 정 회장은 경영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호텔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총지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할 겁니다. 첫째, 고객 응대 교육을 전면 재편합니다. 모든 직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차별 행위를 한 직원은 즉시 징계합니다. 셋째, 매월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합니다. 경영진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지윤 씨는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교육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지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정 회장은 지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친절함.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 회장은 다시 경영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 지윤 씨를 징계한 프런트 팀장과 대리급 직원 2명은 3개월 정직 처분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총지배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이 호텔의 책임자로서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급여 30% 삭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번은 없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텔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의 품격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영진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윤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2 사람은 회의실 옆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 회장과 지윤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지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민우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거든요. 정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말로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신 거군요. 맞아요. 미안해요. 당신을 시험한 것 같아서. 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어머니 아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정 회장은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 씨, 물어봐도 될까요? 왜 어제 나를 도와줬나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 네. 할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지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청소 일을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라고요. 힘들었겠네요. 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감사합니다.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평생 재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지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까지 모두 내 재산만 보더라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지훈은 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우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알아요. 어제 당신의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한테도 친절했어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힘들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재벌가 며느리라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짐이에요. 세상의 시선, 가족 간의 갈등, 재산 문제. 정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민우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지훈은 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민우와의 연애 이야기. 정 회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야. 내 손자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요? 네. 정식으로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민우도 함께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합격했어요. 정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지훈과 함께 호텔 내 프라이빗 다이닝룸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지훈 씨, 민우는 어떤 남자친구예요? 정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착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한데요? 제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줘요.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알아차려요. 지훈은 민우를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해요. 너무 솔직해서 가끔 웃긴 적도 있어요. 정 회장도 웃었습니다. 그건 저를 닮았나 봐요. 민우 어렸을 때도 거짓말을 못했어요. 얼굴에 다 써 있었죠.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점점 더 지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꾸밈이 없어. 진심으로 민우를 사랑하는구나. 식사가 끝날 무렵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우리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민우 오빠가 재벌가 손자라는 걸 알았을 때요. 왜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요. 지우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민우 오빠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할까 봐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민우 오빠가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저는 민우 오빠를 선택할 거예요. 정 회장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 내가 젊었을 때 얘기를 해줄게요. 네, 들려주세요.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식모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었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책을 읽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25살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옷수선 가게였죠. 정 회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고 손님이 늘었고 가게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됐네요. 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알아요? 이 모든 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왜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아니, 사람들의 본색이 보이기 시작했죠. 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가족들은 재산 분배로 싸웠어요. 심지어 내 아들과 며느리도 법정 싸움까지 했어요. 지우는 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뭐였나 싶었죠.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민우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죠. 그리고 지훈 씨를 만났네요. 정 회장은 지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던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실게요. 딸처럼요. 고마워요, 지훈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전체에 공지가 떴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 전면 개편. 모든 직원 필수 참여. 차별 없는 서비스 문화 정착. 총지배인은 직접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교육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성했고 어떤 이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모든 손님은 VIP입니다.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직책을 받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팀장.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진심 어린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우는 교육장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추하게 보이는 손님도 화려하게 보이는 손님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어제 정 회장을 무시했던 직원들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했어요. 프런트 팀장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호텔은 점점 변화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 호텔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5성급 호텔답네요. 리뷰가 쏟아졌고 호텔의 평판은 높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내가 만들고 싶었던 호텔이 됐구나. 몇 주 후 주말이 왔습니다. 정 회장의 저택. 넓은 정원과 우아한 한옥이 어우러진 집이었습니다. 지우는 민우와 함께 정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긴장돼. 지우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이미 너를 좋아하시잖아.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자 정 회장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할머니. 지훈은 정 회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할머니, 지훈이랑 언제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호호, 비밀이야. 정 회장은 웃으며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우의 부모님과 다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지훈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요. 민우한테 많이 들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순간 정 회장이 나섰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모인 특별한 날이니까. 정 회장은 지훈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지훈 씨는 민우의 약혼녀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에요. 민우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지훈 씨 집안은 어떻게? 집안?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지. 하지만 어머니,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지훈 씨를 확인했어. 이보다 더 좋은 손주 며느리감은 없어. 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늘 내 편이 되어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우도 할머니와 지훈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인정해 주셨어.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고 정 회장은 그런 지훈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괜찮아. 식사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지훈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정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 조금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가 될 준비 됐어? 정 회장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한 가지 약속해줘. 뭔데요?
절대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 항상 진심으로 대해. 정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고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약속할게요, 할머니. 평생 그렇게 살게요. 고마워, 지훈아. 달빛 아래 할머니와 손녀가 될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민우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대연회장에서였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고 호텔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정 회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저를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요. 지훈은 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 회장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운 건 나야. 내 손자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줘서.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손주 며느리. 네, 할머니. 민우도 다가와 할머니와 아내를 함께 안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민우야.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호텔로 선정됐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 진심 어린 환대. 이 두 가지 가치가 호텔의 새로운 모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 회장과 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바라던 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난 마음 편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